네트 급여 있어요? 네트 급여? 하는데 없어요? 네. 일반 회사에서는 잘 없어요. 일반 회사는 잘 없고 병원에서 이런 게 많아요. 병원. 근데 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이거 너무 싫어요. 이거 네트 급여가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어 놨나. 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트라는 것 자체를 계산이 왜 어렵냐면 네트라는 거는 그 금액에 맞춰준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 사람 통장에 200이 꽂혀야 돼요. 근데 알다시피 다 세금 다 제하고 통장 지급하는 게 아까 차인 지급액 그거였잖아요. 그게 20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200을 만들기 위해서 역산을 해야 돼요. 급여를. 그래서 이제 그거 역산을 하는데 이 세후 금액을 약속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제 네트 급여입니다. 근데 매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막 인상이 돼요. 국민연금 7월 달에 막 전년도 보수 가지고 인상하고 건강보험은 1월 달, 지금 매년 1월 달마다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아까 간이소득세가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가 달라지고 있었죠. 이거를 세후 금액에 맞춰서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좋아.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주는 거는 그게 이제 업계에 그게 이제 만연한 경우, 이제 병원들이 그게 만연하더라고요. 병원들이. 그리고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세금 계산할 줄 모르니까 그냥 180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최저임금이 현재 180이니까 그냥 통장에서 180만 원 지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180만 원을 우리 신고하게 되면 미지급 원장 하나도 안 맞게 돼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은 그런다 치지만 법인은 미지급 원장 맞춰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역으로 계산해서 이제 과세 신고할 급여를 만들어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트급여가 월급 200만 원, 250, 300,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딱딱 맞춰서 이제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하는 것들이 많고 이렇게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려면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 근로계약서 다 쓰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근로계약서에다가 1000만 원 딱 하게 되면 뭐 이것저것 다 차감하면 800 얼마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이 통장에 꽂혀야 되니까 그럼 역산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역산을 하게 되면 세정급여가 나와요. 이 네트급여는 세후 급여인 거고 세정급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세정급여는 소득세의 기준급여가 되기도 하고 아까 4대 보험료의 기준급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연말정산을 하거나 그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거는 대략 떼는 거예요. 대략. 그래서 월 보수가 같은 두 사람이 있었을 때 매달 떼는 건 똑같지만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없었을 때 똑같지만 나중에 연말정산하다 보면 누구는 많이 환급되고 누구는 적게 환급되고 소득자마다 다 다르죠.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월 보수는 월 보수에 의해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뗐는데 중간에 상여금을 한 번씩 받았어요. 그러면은 과세급여가 올라가죠. 보수총액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건강보험도 올라가겠죠. 근데 그 작업을 계속 근무자라고 한다면 다음 연도 3월에 정산이 되죠. 그럼 그땐 또 어떻게 할 거지? 뭐 이런. 또 그때 또 역산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트 급여를 하는 데들이 예를 들어서 뭐 3천을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세전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총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사람들 클라이언트들은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고 저것도 알아두고 언젠가는 써먹게 돼 있다. 이제 제 생각인데 다 경험이라서 요거 네트 급여도 다 제가 다 했던 것들 최근까지 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된 네트 급여 대장이에요. 이게 이제 급여 대장인데 이렇게 급여 대장을 볼까요? 급여 대장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뭐 이름을 AA부터 GGG까지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잘 돼 있죠. 근데 통장에 꽂히는 금액은 이 금액이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국민연금 4대 보험이 다 요율로 되어 있고 소득세도 간이세액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딱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왜 뭐 이 금액을 맞추려면 뭐 조금 소득세나 지방소득세에서 조절은 가능할 수 있지만 간이세액표에 의한 건 아니죠. 간이세액표는 딱 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세후급여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세전급여를 환산을 했을 때 세전급여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 바뀌거든요. 세대보험부터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다 바뀌어요. 이거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 수식은 걸리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수식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얘까지 수식을 걸면 얘가 기준급여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얘를 요거에 맞춰가지고 수식을 걸어버리면 순환참조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계산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식을 다 걸어 놓습니다. 이 수식을. 이걸로 걸어요. 우선 걸어. 뭐가 됐든. 다 걸어요. 다 걸었어. 걸어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하고 지방소득세 아까 똑같죠. 급여대장이랑 똑같은데 봉제금액은 뭐 합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200만 원을 받으려면 대략 러프하게 얼마가 될까 처음에 그냥 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쳐요. 그러면 여기 뒤에 오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전급여를 내가 230을 넣었을 때 얘네들이 다 자동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230을 넣게 되면 실수령 예정액이 206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2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6만 원 더 지급하는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눈에 보이게 하려고 여기 오차를 이렇게 한 거예요. 최대한 적게 오차가 나게끔. 그래서 거의 220원 더 줄 수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500원 단위까지. 그 이상은 좀 무리다. 뭐 30원 어떻게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까지 또는 뭐 500원 단위가 그렇다면 뭐 1000원 단위로 맞추던지 그 회사에 이제 기준이 있어요. 최대한 맞춘 게 이렇게인데 이걸 0으로 맞추기는 힘들고 만약에 이게 보기 싫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억지로 맞추는 거죠. 220원, 200원을 26,910원에서 빼서 26710 아니네? 27이다, 27. 27110 이런 식으로 그냥 억지로 맞추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게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인원이 많아가요. 이거 언제 하고 있겠어요. 러프하게 이 정도는 1290원 뭐 더 지급한다고 해갖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다만 너무 오차가 크면은 이제 대표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맞춥니다. 근데 부담 비율이 보면 전체 봤을 때 3,000 지급을 할 때 22%가 더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대표 회사 입장에서는 3,600을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죠. 3,000 지급을 할 때. 부담 비율.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 비율이 이제 적은데 올라갈수록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급여가 많을수록 이 부담 비율이 훨씬 올라가요. 3, 40%. 그래서 세후급여가 1,000만 원이 넘으면 여기가 뭐 1,600 정도 막 돼버려요. 부담을 해야 되는 게 회사가. 근데 저거를 아까 간이세율표에서 다른 거는 뭐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막 계산을 했지만 이거는 일명으로 합니다. 본인만. 본인거든요. 일명으로 해요. 일명. 그래서 뭐 인원수도 없고 부양가족수 없잖아요. 그 이유가 이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연말정산 받으면 환급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떼야 되고 간이세액표에 의해 떼야 되고 나중에 연말정산해서 환급 받으면 내가 받아야 되고 추징받으면 이제 합의해서 회사에 내달라고 하거나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내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이 힘들더라고. 그냥 우리는 계산된 대로 딱 지급받고 정산하고 그러면 되게 깔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되게 깔끔한 숫자의 금액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걸 처리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변경될 때마다 다시 재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인으로 합니다. 1인으로. 그럼 1인으로 하게 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환급이 진짜 많아져요. 봐봐, 이 사람 700 받는데 한 달에 123만 원을 세금을 냈잖아요. 소득세로. 그러면 1년이면 1,500 정도 세금을 냈을 거잖아요. 그러면 1,500 중에 반 정도는 다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떼고 이건 다 부담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고 똑같아요. 나머지는 밑에는 다 함수인 거고 엑셀에 대해서 엑셀을 많이 쓰실 거니까 엑셀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 세무 쪽, 회계 쪽 업무 할 때 이 엑셀 프로그램 필수이기 때문에 두 개의 프로그램 항상 띄워놓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금 함수 나온 게 보면 VLOOKUP,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라운드 몇 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나온 게. 근데 여기 뭐 D5에서 여기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고정값이다. 움직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엑셀 편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드래그인데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는 게 드래그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요율이 딱 지정이 돼 있다. 고용보험. 요율이 0.8%딱 지정이 돼 있다. 그럼 얘는 움직이면 안 되죠. 드래그를 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달러가 딱 고정시키는 거죠. 여기 F4를 누르면 이제 달러 표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H 열도 고정시키고 사행도 고정시킨다. 그 내용입니다. 고정값, 움직이는 변동값, 그거를 이제 어떤 때는 고정값을 해야 될지, 어떤 때는 변동값을 해야 될지, 그거에 따라서 이게 계산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산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트루는 아까 간접값이라고 했고, 실수력. 실수령 예정의 오차 금액은 아까 세후급여를 딱 그 금액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최소한도로 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십 원, 몇백 원 더 주는 거는 이게 미지급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되지 않는데 그 10원, 20원 덜 줘가지고 그거 미지급했다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있나 봐. 그래서 7원을 덜 줬다. 그러면은 7원이 덜 계산되면 차라리 그냥 10원으로 더 업을 해서 줘요. 7원 원 단위는 지급이 힘드니까요.